자, 출장인데 포비아 영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출장 가기 무섭다. 출장 가면 이거 뭔가 뒤가 약간 당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최근에 수해 굉장히 힘드신 분 많은데 이 와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장 갔다가 큰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자꾸 보이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 말씀하신 분들이 몇 명 등장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조기 귀국하여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집이 잠겨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사자인 한노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오늘 떠났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거는 이미 당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 이제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의원 중요한 외교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다 이미 귀국해서 오늘 이 현장에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여야 의원들 모두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필수처럼 돼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럴 때 하필 해외 출장을 가신 분들 때문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좀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해 복구 기간에 해외 출장 간 민주당 의원들하고 얼굴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최기상, 윤준병, 박병석, 박정우 의원, 특히 박정우 의원은 이제 수해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는 환노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왜 갔는가?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근데 해명도 나왔어요. 2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거 취소하기가 참 곤란했다, 결례다. 그런데요,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3명 조기 귀국. 근데 박병석 의원은 또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또 뒷말을 낳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저 의원들 포함해서 특히 이제 박정우 의원은 환노위원장이다. 이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막 비난의 화살이 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사전에 예정된 계획된 일정이었던 거는 맞을 거예요. 수해가 났는데 없던 출전 일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외유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더라도 최근에 이 수해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처신, 언행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따가운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더라면 출발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일정이 잡혔지만 어렵지만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거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의식을 뭔가 한 거네요. 네,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했다가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니까는 바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차라리 아니간만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출장의 목적을 다 수행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굳이 저렇게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했어야 되냐라는 비판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해외 출장이 종종 이제 구설에 오르거나 여론의 비판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출장을 갔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갔다가 비판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야당이 대통령의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코멘트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굉장히 그걸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그 야당의 발언을 고려했더라면 조금 신중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베트남 출장을 간 게 논란이 돼서 간지 이틀 만에 이제 오늘 돌아왔거든요. 뭐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도 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해외 출장을 가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 여기도 민주당 소속이시네요. 지금 7월 22일에 스페인으로 갔어요. 바르셀로나 무슨 도시 건축물 탐방 등등등 이렇게 해서 8월 2일이니까 꽤 깁니다. 출장 기간이요. 10박 12일이니까요. 그래서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지금
스페인에 지금 머문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뒤늦게 좀 알려줬는데 사실은 호남권의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이미 예고가 된 상태에서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큰 논란으로 좀 비춰졌거든요. 더군다나 이 출장을 간 지역이 관광성으로 보이는 그 일정도 좀 속해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지면서 여기 보면 뭐 음악당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유명한 곳, 그러니까 스페인 관광하시는 분들 꼭 들리는 곳 이런 데까지 일정이 포함됐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의원님 같으시면 지금 때 왜 해외 출장이 한참 전에 잡혔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음. 정말 국제 대회를 그 유치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날이다. 예. 프레젠테이션 예, 이런 거. 이 정도 날이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정말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베트남에 출장 가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이제 그 폴란드에서 출발할 때는 14일에 출발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오송 그 궁평 지하차도와 예. 예천인데 그 사고가 두 개의 사고가 이제 전부 다 이제 15일 날 이제 발생됐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어떤 큰 어떤 수해 사고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박정특위 위원장은 한노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야가 공이 빨리 처리해야 될 두 예.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하고 도시침수법이라고 심지어 도시침수법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법안을 빨리 한노위 처리를 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하자고 합의까지 다 본 수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법들이네요. 직접적으로 법안들이. 관련돼 있는 예. 여야가 합의한 두 가지 법안이죠. 예.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될 한노위의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 베트남에 이렇게 외의성 출장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고 예.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직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수해 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 한 시간 예. 친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을 알았을 언론을 통해서 텐데요. 알았을 텐데 예. 또 이렇게 출장을 간 것은 예.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금 사실은 이 약간 논란과 비판의 도마에 민주당 소속 의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라갔어요. 특히 강기정 시장 같은 거 지금 아예 좀 해외 나가 계세요 지금요. 아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뭐 억울한 측면이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아. 더더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되게 적절하지 못한 행보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당력을 모아서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논평이 뭐 매섭게 나왔습니다. 예. 당시에. 저도 예.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예.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예. 정말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오. 휴가 계획 그리고 해외 출장 계획을 전면적으로 좀 보류시켜 달라. 아, 이런 당부를 문자까지 했습니까? 예, 아. 그랬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저는 재난 재해를 대하는 어떤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를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행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부족해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은 오히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더 큰 무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렇다 예. 그래서 집권 여당의 책임과 어떤 의무 이것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기정 시장의 스페인 출장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 이런 설명이 있군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큰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귀국하려고 한다. 글쎄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수해 날 줄 알았나? 운이 없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공직자라는 그 위치가 너무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세요. 강기정 시장 일정이 끝난 뒤에 귀국했을 때 참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요새 뭐 여야 막론하고 수해 현장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요. 국민의힘 수해 현장, 봉사활동 현장에서 약간 눈에 띄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내용의 묶음이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 이동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연일 지금 수해 활동인데 그때 청주시장이 좀 같이 뭐 동참 의사를 밝혀서 왔는데 뭐 본체 만체 약간 좀 쌀쌀한 분위기가 있었네요. 뭐 이런 모습 영상에 담겼고요. 그 뒤에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최근에 아까 홍석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수해 상황이 발생할 때 골프를 가서 이게 큰 논란이 됐고 그걸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사과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해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홍준표 시장. 아까 영상을 보니까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며칠 동안 한다고 예고도 돼 있고요. 게다가 과거에 이 황제 장화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운동화를 신고 수영장 갔는데 이게 운동화가 됩니까? 결국은 장화로 다시 바꿔 신었는데 이런 모습들이요. 혹시 내일 예정된 당의 징계 결정 이거하고 연관이 된 걸까요? 본인은 관련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이 있겠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아니다. 국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얼른 또 항복을 하세요. 사실 이 골프 문제도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가 했다가 바로 입장을 바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은 핵심은 윤리위의 결정의 그 근거, 그러니까 어떤 그 수위의 결정은 국민 여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운동화 신었다가 나중에 장화 신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보도될 거라는 걸 홍 시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우리 눈치를 보는구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론을 좀 의식하고 있다. 네,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의식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지금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방송 보시면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속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고 아마 더 수위가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내일 오후에 오후 한 5시 정도로 좀 알려지는데 그때부터 회의를 통해서 뭐 내일 중으로 징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 지난 20일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 중에 한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징계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냥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들어보니까요. 뭐 사과도 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을 보여라. 수해 현장 얘기인데 지금 조건을 다 충족한 심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결정은? 일단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징계의 어떤 수준 이제 양정의 이제 문제인 것이죠. 양정을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징계가 개시를 하게 된 배경도
홍준표 이제 시장께서 이제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토요일 날 골프도 칠 수도 있지. 그 가지고 왜 이렇게 터집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제 받지 못하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 그러면 대구 시장으로 그칠 거냐. 이웃의 어떤 대구 경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분노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됐는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형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징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에 윤리위가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 돼서 징계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의원들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아무래도 최근 그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 근데 최근에 보면 김재원 그 최고위원, 그다음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두 분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장소가 좀 문제였는데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번에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윤리가 소집되고 징계가 검토된 건데 각각의 그 말들이 갖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준 데미지, 피해 이런 걸 고려한다면 과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만 양정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볍게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징계를 받아서 총선 출마 못하는 처지가 됐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을 받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홍준표 시장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뭐 당원권 정지를 한다 한들 이분이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원권만 정지도 시장직은 그대로 하는 출마를 거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공천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징계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텐데 기존 징계 사례하고 형평성을 거론한다면 홍준표 시장의 이번 이제 발언 논란이나 이런 게 본인이 지금 뭐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이게 좀 뭔가 좀 개전의 정의라 그러죠. 이런 걸 보이고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만 지나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징계 중에서 가벼운 축에 속하는 게 이제 경고 정도인데 그리고서 단계가 막 올라가요. 뭐 당원권 정지도 있고요. 그 길이도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건데 어떤 내일 결정이 나올지 뭐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닐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짧게 전재수 의원님도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계획 있으세요?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지역구... 아까 영상 보니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들 요새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든 자기 지역구에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포 3동, 만덕 2동 막 이렇게 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좀 그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으로 저희들 둘러보고 있고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수해 복구 활동이라든지 수해 예방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 보면 뭐 민주당 활동, 그리고 앞서서 뭐 국민의힘 활동 영상들 뭐 여야 모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